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유튜버를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시작한 지 뭐 일주일 됐어요, 이렇게 아직도 초보 유튜버 분들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어떤 컨텐츠를 해야만 할까가 늘 고민이잖아요. 내가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이런 컨텐츠를 하셔라 라고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이런 컨텐츠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주로 댓글들을 많이 보다 보면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정말로 많아요. 저는 이런 컨텐츠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혹은 제 영상은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걸까요? 재미가 없는 걸까요?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계신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들이 정말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듣다 보니까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이런 컨텐츠는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초보 유튜버 분이 좀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컨텐츠 첫 번째는 바로 제작하는데 비용이 드는 컨텐츠입니다. 누구나 초보 유튜버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초보 유튜버가 유튜버를 시작할 때는 일단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고생해서 내가 몇 시간씩 촬영하고 편집하고 한 영상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내가 돈도 들였다면, 그것도 많은 돈을 들였다면, 한 편을 제작한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계속 주목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채널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예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레고라든지 피규어를 어차피 살 거 내가 취미로라도 매번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많이 모으는 수집가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내 취미인데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컨텐츠도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 나는 레고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레고를 평소 때 사 모으지도 않는 편인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15만원, 20만원, 가끔 가다가는 50만원짜리 레고를 매주 들여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그렇게 만든 컨텐츠가 주목받지도 못해.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심리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컨텐츠를 찍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컨텐츠는 되도록이면 초보 유튜버라면 조금 피하셔라.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조회수가 극히 낮은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보 유튜버라면 한 번 제작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는 되도록이면 피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정말로 많이 하는 컨텐츠 중에서 되도록이면 초보 유튜버 분들이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는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자, 브이로그라는 것은 내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다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 바로 브이로그인데요. 이 브이로그가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첫 번째 컨텐츠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근데 이 브이로그 컨텐츠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컨텐츠를 선택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왜냐면 너도 나도 브이로그 컨텐츠를 선택을 하다 보니 이미 유튜브에서는 너무나 많은 브이로그 컨텐츠가 존재해요. 정말로 개성 있는 브이로그가 아니라면 아무리 편집을 잘하고 이쁘게 보여도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 성공하는 브이로거 중에서 가장 흔히 쉽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등장하는 인물이 정말로 이쁘고 잘생기고 아니면은 정말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연예인이죠. 그래서 연예인 분들이 브이로그를 하시면 진짜로 주목을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본인이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은 등장을 했더라도 연예인만큼 한 번 보고 주목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독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영상 안에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거나 그 사람이 영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독특하지 않으면 구독 버튼을 얻어내긴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튜버 혹은 유럽에 계신 유튜버 분들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올리는 영상들의 숫자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그분들이 보여주는 영상들이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준 영상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영상들이 들어있지 않은 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영상 수준으로는 브이로거가 성공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접근은 쉽지만 그 안에서 경쟁하기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브이로그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브이로그를 정말로 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내 메인 컨텐츠를 하나 개발을 하시고 그 메인 컨텐츠의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로 브이로그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메인 컨텐츠를 하는 이런 유튜버가 이 유튜버의 일상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해서 브이로그를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내가 메인 컨텐츠 속에서 등장하는 내 모습과 다른 나의 일상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브이로그를 내 메인 컨텐츠로 삼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으니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정말로 많이 하시는 컨텐츠 중에서 이런 컨텐츠는 되도록이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컨텐츠는 바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가져다가 쓰시는 컨텐츠입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게 좀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영상을 내 영상에 가져와서 다시 재편집해서 쓰시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행위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들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걱정이 되는 채널들이 바로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들을 중간중간 보여주면서 리뷰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외 스포츠 영상들, 특히 축구 영상, 손흥민 축구 영상 같은 것들을 그냥 방송 영상을 그대로 편집해서 올리시면서 이런저런 멘트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행위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함부로 가져다가 쓰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면 어떤 영상도 가져다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다가 컷을 좀 짧게 편집해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채널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위험한 행위니까요. 이런 행위는 초보 유튜버 시절부터 아예 이런 컨텐츠는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그런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독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는 이거 다른 사람 영상을 가져다 쓰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 영상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런 영상을 보고 내 채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당초 다른 사람의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한 축구 채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영화 리뷰어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축구 영상 자체를 단 1초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지된 화면만 활용하고 그 나머지 전체 컨텐츠는 본인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거든요.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축구 분석,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앞으로도 계속 봐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정말로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컨텐츠가 바로 글로만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화면에 등장하는 거는 너무나 쑥스러워서, 그래 나는 좋은 글을 많이 하니까 나는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글을 소개해 주자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좋은 글귀를 배경음악과 함께 소개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컨텐츠는 정말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유튜브는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거든요. 심지어 TV보다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을 이미 많이 시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정 수준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과 텍스트로만 된 영상을 딱 보면 그분들이 그 퀄리티를 금방 느끼게 돼요. 이거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라고 확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은 이끌어내기 어렵고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 글로만 된 컨텐츠는 전부 다 실패하는 컨텐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만 된 컨텐츠들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글로만 된 컨텐츠의 핵심은 그 안에 있는 설명과 목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영상에 등장하는 건 너무 쑥스러워서 글이나 그림으로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 안에 꼭 자기가 직접 녹음한 음성으로 컨텐츠를 만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그림이나 글로만 컨텐츠가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나 나레이션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매력적인 게 아니라 목소리가 정말로 개성 있고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과 이미지로만 된 그 컨텐츠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자기의 캐릭터도 찾게 되고 훨씬 더 목소리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상에 등장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안에 있는 목소리 더빙 정도는 본인이 하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섞어서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채널을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직까지 음악과 텍스트만 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최소한 목소리라도 재밌게 더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초보 유튜버 분들이 손을 안 대셨으면 하는 컨텐츠 마지막은 노란 딱지를 받을 위험이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딱지 위험이 있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면 주로 이제 폭력적인 것들, 옛날에 이런 게 많았죠. 근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는 컨텐츠들, 주로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 아니면 20대들이 많이 이런 컨텐츠를 초창기에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노란 딱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사라지긴 했죠. 근데 두 번째로 노란 딱지를 흔히 많이 받게 되는 컨텐츠가 바로 뭐냐면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뭔가 참만 논란이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사회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을 때 폭발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나 조회수를 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늘 유혹이 있어요. 나도 저런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좀 말 좀 세게 몇 마디 하면은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왕창 몰려가지고 구독도 해주고 조회수도 확 올려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독자를 짧은 시간에 많이 모으고 계신 초보 유튜버 분들이 진짜로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노란 딱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노란 딱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높아도 수익을 거의 벌지 못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짧은 시간 안에 주목도 많이 받게 되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그런 유혹에 정말로 많이 빠지세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컨텐츠는 앞으로 꾸준히 제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주목을 받고 유튜브를 그만 관둘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컨텐츠를 처음부터 손을 대시는 것은 저는 되도록이면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이 뭔가 어떤 컨텐츠를 정했는데 한참 그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나중에 이 컨텐츠 뭔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라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길까봐 되도록이면 이런 컨텐츠를 하면 나중에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했을 때 주목받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은 이런 채널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를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 생각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고 이건 제 경험담을 담아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